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과제와 그리고 그 학습 자료실에서 문항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확인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클래스팅 AI를 사용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팅 과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그 과제를 우리 게시글에서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과제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리 클래스 숙제 그죠? 이렇게 제출했던 것하고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라고 되어 있는 이 방에서는 클래스 숙제를 제출했던 부분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학습 자료실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항을 출제했던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그런 서술형 과제나 혹은 선다형 과제는 모두 과제 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메뉴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기 위해서 학습자료실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자, 학습자료실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 학습자료실에서는 클래스팅 자체에서 문항을 개발해서 제공하기보다는 유명 출판사의 문항을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단원평가 혹은 세부 낱개 문항 그리고 뭐 설명 자료 등을 선생님이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단 메뉴는 학습자료실과 내 학습자료 그리고 학습 결과 그리고 우리 나이스에 해당하는 종합 의견 이렇게 상단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분을 조금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자료실에 있는 내용은 클래스팅에서 추천으로 이렇게 묶음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음으로 제공하는 추천 학습 자료가 있는 반면 교사 제작 자료라고 해서 다른 학교의 선생님께서 묶어둔 그런 문항들도 보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신다희 선생님 혹은 이형규 선생님 혹은 윤상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사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공유를 한 경우도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면 내 학습 자료로 넘어가면 이 내 학습 자료는 순수하게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그런 문항이 보입니다. 처음 여기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하단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기존에 학생들에게 출제했던 그런 문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입니다. 자, 학습 결과는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만들어서 학급에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학급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학급이 학생이 한 명이면 전체 학생 한 명, 제출완료 이렇게 한 명 보이고요. 네, 종합 의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합 의견은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학급 목록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해당하는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문항을 출제한 과목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종합 의견을 보여줍니다. 이 종합 의견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스에 학기말 종합 의견 과목별로 넣을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나이스 상에 넣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면 문구가 조금 더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수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하면 상중에 대한 점수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서 학급 전체적인 수준을 고려하셔가지고 점수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종합 의견의 가장 큰 장점은 중복 문항이 걸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엔진이 학생들의 그 문항별 결과를 종합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문구로 제작을 하고 중복 문항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내 학습 자료로 이동을 해서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자료 만들기 클릭을 합니다. 단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핵심 개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핵심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핵심 개념을 보시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이 핵심 개념과 관련되는 문항이 자동으로 요 다음 화면에서 바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이 평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본문 내용을 넣으셔서 객관식 또는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을 만드실 수 있고요.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중에 선생님께서 평가 그 정보를 입력하셨던 그 조건에 맞는 문항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류는 본문이라고 해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특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항을 대부분 이렇게 고르셔서 추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해설 보기 클릭을 해서 학생들이 혹시나 정답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문항이 있으시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입력한 정보에 맞는 그런 조건의 문항 중에 방금 가져온 문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 번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단에 불러오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추가해서 문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하기를 하면 기존 문항에 덧붙여서 문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서술형 평가 비율이 있다면 방금 추가하셨던 그런 선다형 문항에 덧붙여서 서술형 문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입력하고 배점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 선택이긴 한데요. 핵심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선생님께서 서술형을 하실 때 학생들이 참고하는 그런 해설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 혹은 소리 그리고 이런 그 수식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편집 에디터와 동일한 이런 메뉴들이 확인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셨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불러오셨던 문항 그리고 추가로 불러왔던 문항 그리고 직접 만드셨던 문항 이렇게 다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다 구성이 되었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 이 저장을 하시는 순간 선생님 학습 자료로 방금 문항은 이제 저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셨기 때문에 과제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급 중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셔서 평가 이름을 간단하게 넣어서 안내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응답을 안내를 하시고 요건 이제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일과 해당하는 시간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문항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닫기 하시고요. 그리고 주제 선택 이렇게 선생님께서 만들어둔 각 반의 주제에 맞게 이렇게 과목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만약 주제가 없으면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클래스팅 학급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확인 눌러서 내보내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과제가 내보내지는 순간 학생에게는 푸시가 갑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알림창에 사물 첫 주평가입니다 라고 방금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화면이 이렇게 푸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급에 들어와 봤습니다. 3월 첫주평가에 응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출제하셨던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여기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과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네,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사전 공부를 하고 다음 눌러서 이제 문항이 나오겠죠. 네, 문항을 선택하고 네, 네, 단답형 문항을 선택하고 네, 하단에 있는 여기 숫자를 통해서 전체 문항 분의 현재 몇 번째 문항까지 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문제 중에 마지막 6문제다 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을 누르면 네, 과제 풀기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출을 하거나 혹은 한 번 더 수정하기를 통해서 기존 답안을 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제출하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네, 방금 제출했던 것 중에 여기 정답이 하나도 없네요. 네, 붉은색은 오답 표시거든요. 그리고 회색은 담임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추후에 점수를 배부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입니다. 정답이면 초록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결과를 학생이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과제로 이동하기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항이 있으면 누가 해서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학생에 대한 응답 화면은 여기서 마치고 교사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교사 화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학생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완료한 학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학반의 그 과제 정답률이 나타납니다. 반별 평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했던 문항에 이렇게 1, 2, 3, 4, 5번 이렇게 문항별로 정답과 오답이 그래프로 이렇게 네,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는 문항은 좀 쉬웠던 문항이라서 전체 피드백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붉은색 막대가 큰 문항들은 학생들이 정답률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학생별로 지금 현재 네, 개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몇 번째 문항을 틀렸는지, 그리고 전체 학반의 순위는 몇 점인지, 그리고 학습했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학습 지속 시간까지 화면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결과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학생별로 네, 풀었던 문항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지도할 때도 좀 사용할 만한 화면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 학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급 화면인데요. 네, 학급으로 돌아오면 네, 이렇게 방금 제출했던 그런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답했는 결과가 이렇게 하단에 네,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완료와 미제출 학생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평가의 네, 그런 교사 네,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I 메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메뉴를 살펴보면 이렇게 학생별로 AI 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AI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클래스팅 앱에서 라이선스를 획득을 하면 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그 클래스팅 AI 사이트에 잠깐 와보시면 이렇게 학교 무료 이용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현재 계약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달간 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한시적인 그런 클래스팅에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한 분이 학교 무료 이용 신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네, 한 달 정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자에게 받은 클래스팅 AI 무료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을 하면 학생별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별로 클래스팅 앱을 실행을 하면 화면 하단 가운데 AI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AI라는 메뉴로 접근을 하면 여기 상단에 네, 코드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곳에
클래스팅 AI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라이선스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사용 기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클래스팅 AI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평가를 풀면 해당하는 단원에서 이렇게 결과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었던 단원에서 이제 개인 수준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AI를 통해서 문항을 풀 수 있고요. 이 AI에서 추천하는 문항은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제시했던 문항의 결과까지 반영해서 맞춤형 문항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잠깐 왔습니다. 자, 방금 학생이 AI로 활동을 했으면 여기 AI로 활동한 학생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 어떤 퀴즈를 풀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학생 개인별로 학습한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클리 리포트 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설정한 주차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총 공부 시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정답률에 대한 리포트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출석 확인 및 과제 수행 시간 정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 관련 내용들은 한 달 동안 라이선스 코드를 얻어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AI 라이선스는 평소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3월 말까지 무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출석 체크 그리고 성취도 평가 확인 그리고 학생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